냥이의 울음소리에 노이로제에 걸렸다는 집사를 찾아갔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집사님,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 고양인가요? 네, 아니 이 친구는 까미 씨라고 경기도에서 가장 점잖고 신사다운 고양이여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올해 13살이 된 형님 신사냥 까미. 그러면 이거 어디? 이제 곧 소리가 들릴 겁니다. 무슨 소리가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집사와 함께 소리의 근원을 따라 들어가 보니 구슬프게 우는 요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12살 동생 울보냥이 하루입니다. 집사는 오늘도 사료값을 벌기 위해 바쁜데요. 냥이들은 단잠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정적을 깹니다. 집사야 뭐하냐? 집사의 집중력을 단박에 깨트리는 하루의 울음소리. 왜요? 응? 왜? 그냥 어딜 또 돌아다녀? 집사를 기껏 불러놓고는 제 볼일 보기 바쁜 녀석.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아이의 책상 위로 올라왔는데요. 모니터 앞을 계속 맴돌면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하루야, 대체 뭘 원하는 거니? 결국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는 녀석. 집사가 쓰다듬어주자 울음을 잠시 멈춥니다. 일단 나오면서 한번 이제 울고 돌아다니면서 울고 그다음에 이제 좀 뭔가 그게 진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앉아 있다가 그 행동이 뭔가 변환될 때 또 한 번씩 울어요. 계속 그러니까 울면서 돌아다녀요. 하루를 조용하게 할 방법이 있는데요. 깃털 잡는 영상을 보여주면 조금 잠잠해진답니다. 까미는 이런 거에는 별로 반응을 안 하고 하루는 감춰졌다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놀다가도 흥미가 떨어지면 다시 울지만 나름 집사를 한숨 돌리게 해준다고. 하루 냄새 맡고 왔어. 여기 있어요. 하루 거 여기 있어. 울지 않는 경우는 잠깐 놀 때 아니면 자거나 밥 먹을 때뿐. 하루는 언제부터 울었던 걸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활발하고 형 까미랑 잘 노는 평범한 고양이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울보가 됐다는 하루. 좀 심하게 우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한 대여섯 살 먹었을 때?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었고요. 얘가 좀 심통이 났는데 좀 길게 우네? 요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는 여행 관련 콘텐츠 기획자 겸 제작자인데요. 집안이 북적북적하다 했더니 오늘 생방송 날이랍니다. 이때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는 형 까미. 하루는 뭐 하나 했더니 조용한 이유가 있었네요. 하루가 잠든 사이 방송이 시작되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유비보다 관우가 더 인기가 있잖아요. 네, 지금 네. 현재도 엄청난 인기가 있고 네. 이때 방송 도중에 들어눕는 까미. 까미야, 너 방송 욕심 있구나. 그런데 하루가 깨어났다. 하루야, 생방송이야. 응? 아까 화웅을 내가 작디 작은 화웅을 집사는 방송에 집중하느라 하루가 다가오는지도 눈치채지 못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장면. 위험한데. 와, 강호가 진짜 멋있는 캐릭터. 하루야, 설마.
녹음수실 관리묘 하루님께서 분량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 녹음실 관리묘 하루님께서 분량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지금 본인을 찍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또 잠깐 방송에 난입을 해주셨었고요. 잘했어. 생방송에 사고를 치고 유유히 사라져버리는 녀석. 하지만 반성은커녕 뭐가 못마땅한지 계속 옵니다. 내 곡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냐옹. 다들 고양이 많이 길러본 사람들은 대충 고양이가 뭘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루는 완전 미스테리. 도대체 어떤 울음소리를 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는지에 대해서 조금도 짐작할 수 없는. 종합검진을 받으러 가서 그런 고민을 토로를 한 적은 있죠. 근데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받지는 못했고 그냥 뭐 건강은 일단 이상 없다. 집사와 함께 있을 때는 내내 울던 하루인데요. 그렇다면 집사가 없을 때는 울까요? 안 울까요? 하루의 반응이 몹시 궁금해지는 순간인데요. 오호, 하루 녀석 얌전한 거 보세요. 그럼 너 여태 집사님한테 관심 받으려고 온 거니? 그런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들어줄 집사님도 없는데 대체 왜 이리 서럽게 우는지? 저렇게 쉬지 않고 우는데 목은 아프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드디어 집사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루 잘 있었어. 너무 잘또 울었어 안 울었어? 윗집 할아버지 인원하고 온다 또 울면은 너. 형 어디 갔어 형? 집사님 없는 동안 하루 많이 울었어요. 집사가 토라진 하루를 달래주니 언제 울었냐는 듯 뚝 그친 녀석. 집사님이 있던 없던 우는 하루. 혹시 짐작 가는 이유라도? 해외에 뭔가 이제 여행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다른 분들과 함께 가는 여행을 만들어서 갈 때도 있거든요. 집을 좀 길게 비우면 뭐 한 거의 한 3주까지도 비웠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뭐 똥 치우고 밥 주고 간식 주고 잠깐 애들이랑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심해졌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할 수 있겠네요. 집사의 잦은 그리고 긴 해외 출장에 하루의 울음이 더 심해진 건 아닐까. 늘 마음이 아프다는 집사. 그래서 어차피 해외 나가기 어려운 요즘 웬만하면 녀석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루의 울음소리는 더 커졌고 최근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고 합니다. 일로 와. 자, 일로 와. 이럴 땐 집사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는데요. 바로 하루가 가장 좋아하는 집사의 옷. 집중하고 팔을 꾹꾹이를 하는 녀석. 그러고 보니 울음도 뚝. 그런데 평범한 꾹꾹이가 아니라는 게 집사의 생각입니다. 네 발을 다 써서 이렇게 꾹꾹이를 하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자기한테 평화가 찾아오면은 이제 굉장히 자기의 이제 은밀한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핥는다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성화를 한 이후에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로 봐서 이후에도 뭔가 남성적인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쩔 때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런 좀 그 고양이들한테 발정이 왔을 때 울음소리 그런 걸로 들릴 때도 있고요.
하루 내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오늘 하루 정말 길었네요. 이제 푹 주무셔야죠. 그러나 진짜 고역의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루의 울음은 밤이 되면 절정에 다다르는데요. 집사가 잠들기 직전에 들어와서는 일어나라고 재촉합니다. 이제는 하루의 울음소리가 백색 소음, 마치 자장가처럼 들릴 정도로 훈련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많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집사의 기척이 없어지자 찾는 하루. 집사야, 나 할 얘기가 있다. 하루야, 너 잠도 없니? 너는 안 피곤하니? 집사님, 낮에도 시달렸는데 밤에도 하루에게서 자유롭지 못하네요.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는 집사. 하루야, 인간이 하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저도 이제 탁 이렇게 폭발을 하면 좀 인간이야라고 하면서 이제 물론 뭐 이제 진짜로 위협적인 걸 던지는 건 아닌데 뭐 이를테면 쿠션 같은 걸 이렇게 바닥에다 던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저도 이제 되게 후회하고 그 정도로 저도 어느 순간에는 정서적으로 좀 핀치에 몰리는 상황을 우리 둘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고민하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고부해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 하루야, 집사님은 너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집사는 모닝콜을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만 깨우는 녀석. 하지만 사실 집사님의 진짜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하루에게 있어서는 울음소리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기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많이 우는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한 걸 제가 모르고 못 챙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죠. 나이 12살, 사람으로 치면 환갑을 훌쩍 넘은 하루. 아파서 울 때도 못 알아챌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는 집사. 집사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해결사 냐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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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부탁의 나항식 주의사예요. 선생님, 하루 잘 부탁드려요. 되게 좀 낯선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네네. 먼저 녀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하루가 왜 우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걸 말하는지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네. 여러분도 하루의 울음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딱 지금의 울음소리의 특징은 이 피치라고 하는데 얘 울음소리는 높은 음에서 시작해서 떨어지다가 끝에서 조금 올라가요. 네네. 약간 이렇게. 네네.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뭔가 불만족스럽다, 뭔가를 원하는 울음소리거든요. 하루의 울음소리 안에는 불만이 가득했던 것인데 도대체 녀석은 무슨 불만이 그렇게도 많아 목 놓아 울었던 것일까요? 하루하고 까미는 몇 살이지? 까미는 지금? 까미 13살이죠. 1살 차이. 한 살 차이에요. 근데 까미는 그런 건 좀 없고 없어요. 가능 전혀 없고. 네네. 그래서 하루가 약간의 좀 그런 보통 노령 묘가 되면은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감정의 변화들, 패턴의 변화들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좀 늘어나는 애들도 있고, 뭐 할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뭔가 이렇게 막 시키는 듯한 뭔가 좀 나한테 좀 뭐 물 좀 떠와봐, 아니면 뭐 와가지고 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봐, 이불 좀 펴줘봐, 약간 이런 요구사항이 되게 강하게 된 그런 울음소리거든요. 그럼 하루의 꾹꾹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집사는 하루의 꾹꾹이가 성적인 행동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꾹꾹이는 정리하자면은 보통
불안감에서 나오는 유아기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손톱을 깨문다던가 약간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행동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쭈쭈비하고 꾹꾹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많이 질문하세요. 네. 우리 고양이가 꾹꾹이라는데 네. 빨간 게 나와요. 뭐가 나와서 얘가 이거 되게 성적으로 흥분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꾹꾹이라는 게 성적인 흥분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약간은 오해시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마음의 안정감이 되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생식기가 좀 튀어나올 수는 있기는 하죠. 하루야, 오해해서 미안. 불만과 불안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인해 울음이 잦았던 하루와는 달리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까미는 울지 않았는데요. 쟤는 세상 그냥 뭐라 그럴까? 태평하고. 그냥 편안해요. 네네네. 그냥 편안해. 네네네. 그 세상을 편하게 보는 애. 되게 역설적이네요. 이 두 고양이의 캐릭터가 똑같이 나이를 들어가고 있는 노령묘인데 네네. 까미는 뭘 하고 싶어하는 애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그냥 쉬고 싶고 네. 그냥 일어나서 좀 이렇게 좀 움직이다가 조금 뭐 밥 좀 먹고 좀 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하루의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좀 많이 무료한 느낌? 좀 재미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짜 할 게 없어서 보호자님한테 가서 계속 놀던가 아니면 보호자님 계속 뭐 물고 뭔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하루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들이 조금 까미하고는 다른 성격이다 보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터진 느낌? 빵 하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양동이 이론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게 2년 전부터라고 했지만 아마 그 전부터 쌓였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오랜 기간. 그러다가 양동이에 물이 쌓이듯이 물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가득 차니까 그 다음에 조금만 스트레스 같은 물방울이 하나 떡 떨어지면 이게 바로 넘치는 우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하루의 본심을 알아볼까요? 이 정도는 되어야. 우선 장비부터 제대로 준비해야죠. 하루야. 소심해서 무서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와, 하루가 격하게 반응하네요. 아이고. 엄청 잘 노네. 아이고. 야. 이게 일단은 쟤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 저도 시원한 맛이 있네. 일단.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누가 하루를 12살 노령묘로 볼까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하루의 사냥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이런 게 낚시들이죠. 네.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죠. 저도 스트레스가 풀리네요, 이게. 네. 노령묘가 된다고 해서 자극이 필요 없냐, 놀이가 필요 없냐, 자기만 한다. 이런 부모자님들 많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마음이 3살 어린애 마음 같아서 이 마음이 계속 15년 동안 가거든요. 마음은 청춘이다오. 환경적인 걸 좀 봐야겠지만 완전히 고양이 친화적인 공간은 아니에요. 친화적인 공간이 아니라고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라는 게 보통 고양이들이 자기가 기분을 리프레시 할 때 아까 뭐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꾹꾹이도 하기도 하지만 보통 그루밍을 한다던가 아니면 스크래칭을 네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크래치판도 엄청 부족한 편. 거실이 넓고 쾌적하지만 막상 양이들이 나와서 스트레스 풀며 쉴 만한 곳이 부족하다는 거. 밥 먹는 곳은 어떨까요? 이렇게 네네. 이 밥 먹는 거 네네네. 이런 곤란한데 아. 이게 되게 다양하게 있던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게는 밥도 재미있게 줘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화장실은? 여기 화장실. 네네네. 화장실은 특히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질이 별로고 사이즈가 너무 작고 사이즈가 이거보다 제가 봤을 때는 한 1.5배에서 2배는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리고 화장실을 이렇게 붙어놓지 않습니다. 까미는 속이 편한 애여서 속이 편한 스타일의 고양이여가지고 얘는 그냥 써요 이거를. 근데 하루는 못 그럴 가능성이 높죠.
화장실 개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화장실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 쉬야 응가 환경도 꼭 개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쉬는 공간을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한테 가장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하고 그래서 네. 둘 다 이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여기서부터 계단식으로 이렇게 네. 올라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네네네. 캣타워가 된 거죠. 네네. 이 공간은. 그리고 캣타워도 있고 보호자님도 여기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는 숨숨집 같은 약간 편안하게 안락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루나 까미한테는 최애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휴, 서재는 양이들의 쉬는 공간으로 다행히 합격입니다. 이제 10살 이후가 되면 많은 신체적인 변화도 생기고 뭐 정서적인 변화도 생기고 움직임의 저하도 생기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냥놀이나 여러 자극들 뭐 시각적인, 청각적인, 후각적인 여러 자극들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고양이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지기능 장애, 치매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은 늦추거나 조금은 뭐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까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하루까지 좀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마음대로 해버렸던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부분은 좀 크게 반성을 하고 하루야 일단은 내가 화장실도 밖에다가 빼가지고 볕 잘 드는 데다가 놔주고 저 베란다에다가 캣폴도 아주 그냥 신상으로 마련을 해드릴게요. 네? 잘해라. 짜잔! 집사의 직접 만드는 먹이 장난감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먹이 퍼즐을 이렇게 DIY로 만들어서 우리 애기들이 좀 재미있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나름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는 하루가 밥 먹는 시간도 놀이를 하듯 즐거워지겠네요. 처음 접해보는 먹이 장난감이라 하루도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상 캣타워도 도착하고 솔루션 받은 그대로 실천하신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재미있고 행복하고 쾌적하게 저랑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집사님, 3살 아이의 마음을 가진 28 청춘 하루. 앞으로도